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163쪽 부분을 좀 하다가 말았는데 거기서 또 설명드릴게요. 자, 이제 거기서는 이제 이 관종별곡에 대한 이야기는 아까 좀 했었고요. 이 사미인곡과 송미인곡을 이제 거기 밑에서 두 번 마지막 단락이네 163쪽에 송미인곡을 좀 설명을 하면 이제 이 사미인곡은 이제 혼자 하는 독백이고요. 송미인곡은 대화치입니다. 대화치 형식으로 돼 있고 요 미는 선조 임금을 가리키는 거예요. 임금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만분가를 모형으로 삼았다. 유배가 왔는데 나는 잘못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쭉쭉쭉 설명을 했는데 이 특히 이제 송미인곡이 참 재밌는 게 이거는 두 명의 여자가 나와요. 감녀와 을려가 나옵니다. 근데 감녀는 되게 착한 여자고요. 을려는 뭐 악한 여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약간은 이제 좀 직설적인 여자라고 할게요. 직설적인 여자. 자, 그래서 이제 뭐냐면, 자, 내가 감녀, 을려는 뭐냐? 결국 이게 재밌어요. 이게 바로 정철의 두 마음을. 내가 한 남자에게 쫓겨났다. 감녀는 그래도 나는 그 남자의 있는 곳에 가서 햇빛을 쪼이겠다. 햇빛을 막 이렇게 그 뭐죠? 쏘여지게 하겠다. 그러니까 을려가 무슨 너를 버린 남자한테 햇빛은 햇빛이야. 그냥 3일 밤낮 구준비나 퍼부어버려. 구준비나 퍼부어버려. 이게 을려거든요. 뭐 여기서 길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야기를.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정철의 두 마음이죠. 자기를 유배를 보낸 임금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아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 상당히 좀 인간이 두 마음이 있잖아요. 선의 마음과 악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감녀와 을려에다가 비유를 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164쪽에 보면 나오죠. 거기 보면 이제 송미인곡은 두 여인의 문답이다. 나오죠. 대화체. 묻는 여인, 이게 감녀예요. 대답하는 여인, 을려예요. 그래서 작자가 남성이라는 사실을 잊게 한다. 이 여자들의 어떤 심성을 되게 잘 써놨어요. 직설법은 피하고 자연물에서 가져온 심상을 이용해서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고요. 임금을 생각하는 충신의 마음. 나오죠. 도의보다는 정감, 이치보다는 표현. 그런 것이 있고 여성 가사. 자, 여성 가사는 여성이 쓴 가사겠죠, 당연히. 그래서 거기 두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164쪽입니다. 거기 보면 이제 그 허초이 두 번째 단락에 이게 허난설원이라고 써있어요. 허난설원이 허초이예요. 같은 말입니다. 허난설원. 그래서 이제 허초이가 지었다는 규원가. 규원가는 규수의 원망이란 뜻이에요. 규수의 원망을 노래하는 거. 자, 그래서 이 규원가는 삶의 고난을 있는 그대로 그려내. 이 규원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 이제 이걸 원부사라고 하는 것은 남편을 원망하는 노래라는 뜻이에요. 남편을 원망하는 노래. 그리고 이걸 이제 허균의 저 무옥이 지었다고도 하지만 이게 이제 좀 무옥하고는 좀 연결이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허난설원이 지었다는 설이 좀 더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허초이는 여기 나오죠. 허균의 누나고 난설원이라는 호로 알려져 있다. 그러니까 난설원이니까 뭐예요? 그 난과 눈을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하여튼 그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27세 정도 죽어요. 되게 일찍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강릉에 가시면 강릉에 가면 가봤어요. 가보셨죠? 여기 호남선 생각을. 네. 근데 이제 국문학을 또 전공하시고 가면 또 달라요. 그러니까 그 전에 가셨다고 하더라도 이제 국문학을 전공하시고 이제 규원가를 공부하고 이곳에 가잖아요.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네, 이제 그런 거 불행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제 규원가도 이제 거기 가서 막 공부도 하고 하면 참 할 게 너무 많아요. 하여튼 그래서 규원가는 이제 그런 이야기고 이것도 작품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야 진짜 그 여인이 돼서 여러분이 느낄 겁니다. 정치를 사미인곡, 송미인곡도 이야기했죠. 마음을 여자에게 가탁해서 버림받고 헤어지게 된 게 자기 탓이다. 나오죠. 밑에서 다섯째 줄 정도 나오죠. 우리 천주교에도 내 탓이오, 내 탓이오, 뭐 내 모든 탓이로다 이런 거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규원가라는 작품도 상당히 그 대표적인 작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봉선화가라는 가사도 허초이가 지은 것이 아니라는 추측. 그래서 허초이 한시에 비슷한 것이 있다. 봉선화로
이건 많이 들어보셨죠? 이 봉선화가 영어로 뭔지 아세요? 터치미낫이에요. 터치미낫. 네. 그 현철의 봉선화 연정 있죠. 손대면 톡하고 터질 것만 같은 건데 봉선화라 부르리. 그러니까 손대면 톡하고 터지니까 만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래서 봉선화가 영어로 터치미낫이에요. 근데 이 손톱에 물을 들인다고 하면서 이제 보니까 여성다운 꿈과 소망을 나타내는 작품이다 이렇게 나왔죠. 하여튼 그다음에 이제 시조로 내려가서 시조는 강호로 물러가는 전환기라고 나왔죠. 그래서 이제 역대 시조는 정치 참여, 자연 완상, 완상은 감상하고 똑같습니다. 이제 조선시대에 쭉 이어지는데 이제 조선시대에서 이제 그 특히 이제 강호가도 강호를 노래하는 거예요. 강과 호수를. 자, 여기 정말 유명한 작품 나왔죠. 월산대군. 추강에 밤이 드니 물결이 잔오매라. 낚시 들이우니 고기하니 문어매라. 자, 무심한 달빛 네모 쳐놓으세요. 무심한 달빛만 씻고 빈배 저어오너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하면 이거 고등학교 때 다 배우시는 시조예요. 그런데 이제 대학에 오시면 이게 좀 더 달라져요. 자, 이때 이제 밤은 당연히 시련을 가리켜요. 시련. 밤이 들었다. 자, 고기 안에 문다. 무심한 달. 여러분 무심한 달빛이 뭘 의미하느냐? 바로 이 달빛이 혹시 여러분 달빛이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달빛이 뭘 의미할까요? 이 달빛은 권력을 상징해요. 권력. 그러니까 이 월산대군이 이제 지었는데 그러니까 이거에 나는 권력에 무심하다. 권력에 욕심이 없다. 대군들은 권력에 욕심 있으면 안 되죠. 날 죽이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뭔 말 이해 가세요? 옛날에는 뭐 여러분 그 대군들 막 죽인 경우 많죠. 네. 이거 왕이 하나니까 뭐 이렇게 뭐 대군들 이런 사람들 막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말 욕심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오래 가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뭐 나를 이렇게 안평대고 뭐 다 죽여버리잖아요, 막.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 밑에다 보세요. 낚시를 들여 고기를 잡는다고 하지만 어업에 종사한 자가 아니니까 가어옹이다. 가어옹이란 건 뭐냐면 가짜 늙은이, 가짜 낚시꾼, 진짜 낚시꾼이 아니고 그걸 가어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광의 밤물결을 차단한 건 시련이다. 고기를 낚는 일에도 의지가 없다. 무심한 달빛과 빈배로 마음을 비웠다. 맞죠? 그 밑에 나오죠. 왕이 되었다라면 기대할 수 없는 아름다움. 참 저는 이 표현 중에 이 무심한 달빛만 씻고 빈배져 온다는 표현이 참 기가 막힌 표현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이런 시조를 썼을까? 지금 써도 뭐 이게 힘든데. 자, 166쪽으로 가면 이제 영남가단, 강호가도인데 이거는 이제 가단은 그룹 사운드예요. 그룹 사운드. 제가 이야기했죠. 우리가 가객과 가단이라는 말이 있다고 그랬죠. 가객은 가수의 가수. 가단은 그룹 사운드. 옛날에는 가단이 두 개만 있었어요. 영남가단과 호남가단만 있었다. 요즘은 그룹 사운드가 되게 많은데 옛날에는 이것만 있었다. 그래서 영남가단과 호남가단이 있었다. 그룹 사운드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 단락에 하면 이연보가 나왔죠. 이연보. 이연보도 상당히 오래 살았어요. 여기 보면 1467년부터 1555년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거의 여기 보시면 80 가깝게 되죠. 거의 되게 오래 사셨습니다. 아니, 80이 아니라 55니까 60. 80 한 그 6, 7세 이렇게 되나? 그러니까 옛날에 이 정도면 요즘 거의 한 200살 산 거예요. 옛날에는 그 평균 수명이 40세였어요. 40세. 그 당시에. 그래서 하여튼 이연보가 이제 그런 거고 시조가 효빈가 뭐 농암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이제 농암은 귀머거리 바위란 뜻이에요. 귀머거리 바위. 귀머거리 바위란 뜻인데 그러니까 권력에 담는 귀를 먹겠다. 뭐 그런 의미로 쓰인 거. 농암이 이연보의 호입니다. 그런 것이고 그래서 나오죠. 농암가는 자기 마을에 있는 귀먹바위에 오른 즐거움. 80세 생일을 맞이한 소감. 있었다고 나오고 또 이연보는 어부가를 좋아했다는 거 나오죠. 어부가. 그런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67쪽을 보면 거기에 이제 뭐 다른 사람 넘어가고 그 태계 이왕이 나와요. 거기 이제 그 세 번째 단락부터 볼게요. 167쪽에 시조를 지어야만 했던 이유를 도산 육곡발에서 이제 밝혔고요. 한신을 읊을 수 있을 따름이다. 노래 부를 수 없다.
그래서 이제 한림별곡이 되게 방탕스러워요. 여러분이 좀 아직은 2학년이시니까 잘 모르겠지만 이 한림별곡이 상당히 좀 잘난치 않은 이야기. 여러분 이제 공부해 보시면 알 겁니다. 되게 잘난치 않은 이야기. 너 이런 글자 쓸 줄 알아? 요즘 말하면 그런 거예요. 너 이런 파카 만년필 있어?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 이런 책 있어? 막 되게 잘난치 않은 이야기예요. 하여튼 뭐 자세한 이야기를 하면 너무 끝도 없으니까 그게 한림별곡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한림별곡에서 어떤 게 나오냐면 혀곳이라 밀곳이라 정소녀나 이렇게 나오거든요. 혀곳이라 밀곳이라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네가 이렇게 있으면 추천장인데 그네자 이야기 추천장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두 사람이 이제 이렇게 그네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네를 타요. 그네를 이제 서가지고 남녀가 이렇게 타는 거 많이 보셨죠? 이렇게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것이 이제 저도 아니 이게 뭐가 그렇게 뭐죠? 뭐가 이렇게 좀 야하고 이런 건가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제가 전에 이야기했나요? 이게 동성애적인 어떤 정상에. 예. 표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고려시대 그 남자 기생이 제가 이야기했나요? 한 10만 명 정도가 있었대요. 놀랍죠. 그 고려시대 그 당시.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런 거 제가 이거 실제로 논문을 가지고 발표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대학원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부 수준에서는 거기까지는 안 나오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엄청 야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작품은 이제 2학기 때 보시면 아실 겁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이 이제 있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노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특히 이제 두산 12곡 하면서 거기 그 마지막 단락을 보세요. 167쪽의 마지막 단락에 보면 시조가 있어요. 청산은 어찌하여 망고에 푸르르며 유수는 어찌하여 주야에 그치지 않느냐. 우리도 이렇게 오랫동안 푸르겠다. 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만고라는 것은 항상 오랜 시간, 만고란 말이잖아요. 오랫동안 이런 뜻이에요. For a long time. 유수는 흐르는 물이죠. 주야 낮과 밤에 그치지 않는다. 어때는 어찌란 뜻이 어때란 말 있잖아요. 어찌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그러니까 이 뭐죠 태계 유황의 시를 보면 재미가 별로 없어요. 되게 딱딱해 이야기들이. 그렇지 않나요? 우리도 저렇게 청산과 유수처럼 망고상청하리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거든요. 정말 모범생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 태계 이황 선생님은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막 철학으로 들어가면 이냐 기냐 뭐 우리가 그것까지는 알 필요 없어요. 이 철학 수업은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이제 그런 분이고 이도 이제 168쪽의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이제 뭐 도산 12곡과 견줄 수 있는 고산 9곡가를 지었다 이런 말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호남가단 이거는 이제 호남의 가단인데 호남가단 송순이 선도했다 나오죠. 송순 면왕정가 아까 이야기했죠. 뭐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치사가 168쪽의 마지막 단락 치사가 나오죠. 그래서 치는 이를 치자 치사가 있죠. 제일 마지막 줄에 보면 나옵니다. 어디에 이른다. 이 사라는 건 벼슬사자예요. 벼슬사자. 그러니까 어떤 벼슬에 이른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벼슬에 이르러서 물러날 땐 물러난다. 뭐 이런 것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치사가. 이해 가시죠? 우리도 뭐 예를 들어 공무원을 뭐 생활 여기 회장님도 하셨지만 뭐 하면 계속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어느 딱 시점에 되면 이제 물러나야 하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치사가거든요. 그래서 169쪽에 보시면 이제 늙었다 물러가자 마음과 의논하니 이님 버리고 어디로 가잔 말고 마음아 너란 있거라 몸만 먼저 가리라. 이게 이제 조정에 옛날에는 이제 뭐 공무원처럼 60세 이건 아니고 더도 막 했잖아요. 그 정치인들처럼. 그러니까 좀 더 있을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그걸 다룬 거라. 무슨 말 아시겠죠? 마음아 너는 있어라 몸만 먼저 가겠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게 또 명작이죠. 10년을 경영하여 초려 한간 지어내니. 초려는 초가집이에요. 초가집. 반칸은 정말 저는 이 시가 정말 야 어떻게 이렇게 썼는지 몰라 시를 보세요. 이렇게
이 초가집이라 칩시다. 제가 뭐 그림 잘 그린 사람 아니니까 그냥 이해하세요. 이 초가집인데 이 중에서 반칸은 청풍, 맑은 달을 바람을 놓고 이 반칸은 명월, 밝은 달을 넣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강산은 놓을 데가 없잖아요. 강산은 둘러두고 보겠다. 강산. 자, 이걸 한자로 뭐라고 하죠? 둘러두고 본다. 네? 차경이라고. 자, 이건 좀 한자로 써주세요. 차경. 여러분 아파트에 대부분 많이 사시는데 아파트에 보면 집 주변의 경치 그다음에 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내가 만든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만든 것처럼 느껴지죠. 그렇지 않나요? 아파트에서 막 뒤에 막 뒷산 올라가고 막 이러면 이게 다 내 집 같잖아요. 내 산 같고 그걸 차경이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표시한 겁니다. 방칸은 청풍이요 방칸은 명월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쓴 거죠. 강산은 둘러두고 보겠다. 무형 그 밑에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성산가단, 정철. 이제 아까 제가 호남가단, 영남가단만 있다고 했는데, 이제 좀 더 세분화가 되면 이 가단이 세 개예요. 호남가단, 그 써보세요. 영남가단, 그 다음 뭐예요? 성산가단. 있어요. 그래서 성산가단도 크게 보면 어디 들어가요? 호남가단 들어가는 거죠. 아시겠죠? 크게 보면 세 개고, 크게 보면 두 개고, 작게 보면 세 개다. 그래서 정철. 그래서 주로 어디서 생활했냐? 담양에서 생활했어. 담양에서 생활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서 둘째 줄에 훈민가. 이건 거는 이제 되게 좀 가르치려고 하는 게 많아요. 훈민가. 뭐, 이고진 저늙은이 짐 벗어 나를 주어. 이런 시 있죠. 나는 젊었으니까 짐을 좀 지면 어떠냐. 요즘 말로 그런 이야기거든요. 어, 늙기도 서러운데 짐도 지면 안 되겠다. 뭐 그런 시 있죠. 170쪽으로 넘어가면 그런 이야기들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말에 이제 시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기 보면 듣고와 타고로 연결되는 그 밑에서 셋째 줄을 보세요. 두 번째 달라. 그러니까 그 제 넘어 그 어떤 사람 집에 술이 익었다는 말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누운 소를 발로 빡 차가지고 타고 가는 거예요. 타고 가. 그래서 야, 이리 오너라 누구 계시냐? 그 뭐죠? 정철 왔다고 해봐라. 뭐 이런 이야기예요. 여기 보면 여기 보세요. 석줄 한 문장이 누운 소를 발로 차. 기지를 타고 그러니까 옆에 이렇게 타고 단숨에 제 너머까지 가. 이 소를 타고 옛날에 이렇게 갔었나 봐요. 이게 신기해 하여튼. 그래서 아이를 부르는 거예요. 뭐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녀시조가 나오죠. 이 기녀시조가 참 좀 재밌죠. 왜? 애정시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녀시조는 사대부. 이 보세요. 이 국문학은 끝이 없고 재밌어요. 정말 공부가. 보시면 알겠지만. 이 국문학을 공부하면 다른 건 재미가 없어. 재미가. 시조의 약자층이 확대되는 전환을 말이죠. 자, 이렇게 필기하세요. 기녀시조. 사대부 문학이었던 시조의 작자층이 확대되는 전환점을 말한다. 그게 이제 기녀시조입니다. 그래서 임제가 기녀를 상대로 시조를 지어요. 이건 나중에 이제 여러분 배우시겠지만 임제와 한우라는 기생의 이야기가 있어요. 시조가. 정말 기가 막힌 시조들이 있습니다. 음, 오늘 이제 뭐 우비를 막 이렇게 안 가지고 갔는데 비가 많이 와요. 오늘은 찬비를 맞았어요. 오늘 찬비를 맞았으니 얼어 잘까 하노라. 정말 옛날 사람 대단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찬비를 맞았다는 거는 한우하고 눈이 맞았다는 뜻이에요. 기생 한우와. 얼어 잘까는 이게 이제 얼어서 죽는다는 뜻도 있고 이게 이제 어루다 정을 통하다는 뜻도 있거든요. 이 두 가지를 다 연결시켜 놓고 그러니까 한우는 어이 얼어자리 무슨 일로 얼어자리 이 금으로 된 뭐 베개 뭐 뭡니까 이불 돋고 어디 가서 얼어자리 뭐 이런 식으로 막 왔다 갔다 하는 시들이 이제 2학년 때 배우실 거예요. 2학기 때.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으로 가면 황진이 나왔죠. 황진이 나오는데 황진이는 뭐 다 아시다시피 뭐 너무나 유명하죠. 마지막 줄 어저 내일이요. 어저 내일이요. 이 내일은 여러분 이거 헷갈리면 안 돼. 내일은 오늘 내일 투마로고
내일은 내 일이에요. 내 일. 이거 뭐예요? 나의 일이에요. 나의 일. 영어로는 my work죠.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이 내 일을 이렇게 하시는 분 있더라고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내일 내 일이죠. 그래서 이제 오른쪽 보세요. 내가 있으라고 하면 있었을 건데 그 사람이 내가 보내고 그리워하는 정은 나도 몰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보시고 그 다음에 동짓달 기나긴 밤 여기 171쪽을 볼까요? 이거는 다 배우셨죠? 동짓달 모르신 분 써놓으세요. 기나긴 밤 한허리를 표현해요. 한허리를 표현해요.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얼운님 오신 날 밤이어든 비급이 파리라. 아시죠? 둥지딸 기나기만 길죠. 한 허리. 자, 이 기가 막힌 표현이죠.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제 학문적으로 뭐라고 할까요? 시간의 공간화라고. 둥지딸 기나긴 밤은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밤에 어떻게 그 허리가 있어요? 그렇죠? 밤에 허리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솔리드의 노래 중에 이 밤의 끝을 잡고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것도 시간의 공간화예요. 이 밤의 끝을 잡고라는 노래가 있어요. 밤이라는 시간에서 끝이라는 걸 써놨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이 춘풍 이불 아래 넣어요. 이 기나긴 밤을 하늘을 베어가지고 사랑하는 님 오신 날 밤에 굽이굽이 펴겠다. 그러니까 시간을 더디 가게 만들겠다. 이 실질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멋있죠. 뻥이지만 그런 이야기고요. 그 밑에 이제 설명이 나왔어요. 거기 171쪽에 두 번째 단락에 시간을 휘어잡고자 했다. 그래서 님이 오는 봄밤은 짧고 님이 오지 않는 겨울밤은 길다. 그래서 긴 밤에 허리를 잘라서 짧은 밤에 이불 속에 넣었다가 편다는 기발한 작상이죠. 야, 놀랍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계랑은 매창이라는 호로, 보통 배창이 부안에 가면 매창공은 있고요. 시조가 이제 한 수뿐이죠. 이와우 흡비를째 울며 잡고 이별한 님. 자, 이것도 이제 참 재밌는 거예요. 왜 재밌냐면 이와우의 뜻은 뭐냐? 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 백꽃이 필 때 내리는 비. 자, 두 번째 백꽃이 비처럼 내릴 때.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백꽃이 이렇게 봄에 쫙 이렇게 비처럼 막 그런 거 혹시 본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백꽃이 네. 이렇게 쫙 떨어지는데 저는 그걸 실제로 목격을 못 해갖고 제가 설명을 정확히 못 하겠지만 하여튼 이런 영상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보셨나요? 회장님 보셨어요? 백꽃이 쫙 이렇게 하여튼 영상에 네.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예요. 이게 한 가지 뜻이 아니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공부는 이렇게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이하우 하면 백꽃 필 때 비가 오나 이게 아니라 백꽃이 비처럼 내리는 것도 이하우예요. 일단 그걸 좀 알아두십시오. 자,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이제 울며 잡고 이별한님 추풍 낙엽에 저도 날 생각나는가. 그러니까 가을 바람에 낙엽에 생각이 나느냐. 보내고 그리워하는 정은 나도 몰라. 이 시가 왜 재밌냐면 보세요. 여러분 여기까지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이와 우가 흩뿌릴째 이별을 했어요. 그러면 자, 이별을 언제 한 거예요? 봄에 했죠. 자, 추풍 낙엽에 저도 날 생각나는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봄에 이별을 해서 가을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보통 일반적인 개념은 어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학들 들어갔어요. 그러면 봄에 막 미팅하고 막 하고 뭐가 돼요? 사랑하지 않나요? 봄에 헤어지는 것은 뭐죠? 낙엽이 떨어진 가을에 한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것의 관계를
바꿔버린 거지. 맞죠? 이런 것도 여러분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홍랑이 채경창이 보내는 거. 맷버들 가려 꺾어 보내노라 님의 손대. 버드나무를 가려 꺾어서 보낸다. 이 버드나무는 휘무지가 돼서요. 이렇게 버드나무라고 하는 것을 땅에다가 이 가지만 심어도 막 이게 잘 자라. 이게 되게 잘 자라. 생명력이 뛰어나가지고. 그래서 이 버드나무 가지는 뭘 의미하느냐? 사랑의 생명력을 상징해요. 써놓으세요. 모르신 분은. 상징합니다. 그래서 내가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서 보내겠다 님에게 주무시는 창가에 놓아두고 봐라. 근데 이 버드나무가 피면 저인 것처럼 여기십시오. 이해 갑니까? 뭔 말인지? 그러니까 예. 이별의 징표로 버드나무를 준 거예요. 누가? 홍랑이. 최경창과 이별할 때. 제가 이야기했나? 삼당파 시인이 있어요. 삼당파 시인. 당시 풍을 모방한 세 명의 시인 누구였죠? 삼당파? 최경창과 이달과 백광훈이에요. 아, 이게 또 뭐 이게 쓰다가 보니까 이게 넘어가 버렸네. 최경창과 이달과 백광훈이 그 삼당파 시인입니다. 삼당파 시인. 그러니까 당시풍을 모방한 세 명의 시인이 있는데 그만큼 유명한 사람인데 이 홍랑이 이제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웹버들 가려 꺾어서. 그래서 이제 자기 마음을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 기생홍랑의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이제 여기까지가 8.4까지가 이제 그런 정도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공부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기녀시조가 상당히 재밌어요. 사랑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사랑과 이별. 이게 보통 양반들은 보세요. 양반들의 시조에 사랑, 이별 이런 이야기 잘 안 나와요. 이제 임재 같은 사람은 아주 독특하니까 이 사람은 독특한 분이니까 사랑 이야기를 쓰지만 양반이 누가 막 뭐 사랑 이야기 씁니까? 다 임금님과의 뭐 이야기라든가 충절 이야기라든가 이런 걸 쓰는데 이 기녀들의 시에서는 이제 어떤 사랑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재밌고 또 이 기녀들의 시는 또 뭐가 재밌냐면 그 상당히 수준이 높아요. 수준이 높아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 이가 기녀가 천민이니까 이게 뭐 별로 못 썼을 거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거 뭐 그 기녀들이 또 한시도 많이 짓습니다. 이 항진이도 한시도 많이 짓고 하는데 아 그런 이야기도 하려면 뭐 무궁무진해요.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 그래서 기녀들은 이렇게 특히 이제 황진이나 이렇게 우리말 시만 쓴 게 아니고 이제 시조도 지었고 그 명월이 뭐 만공산하니 쉬어간들 어떠리 이런 거 있죠. 벽계수하고 이제 그 보낼 때 그것도 보세요. 명월이라는 것은 밝은 달도 되지만 황진이도 되잖아요. 맞죠? 황진이가 명월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중의적인 표현들이 많다는 거예요. 중의적인 표현들이 상당히 많아서 뭐 뭡니까? 공부하기가 상당히 재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 뒤에 이제 또 쭉 나오는데 이게 지금 제가 쓰다 보니까 이게 뭔가 잘못 만져갖고 글씨가 안 써져가지고요. 일단 제가 조금 시간이 남긴 했는데 한 9분 정도 남긴 했는데 일단 제가 이걸 좀 끄고요. 저기 10분 후에 8시 반 정도에 다시 좀 초대를 해서 그 뒤에 부분을 좀 하도록 할게요. 한 번만 제가 더 초대를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글자가 안 써져요. 갑자기 뭔가 잘못 만져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좀 잠깐만 이해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예. 잠깐만.